네, 시간이 됐으니까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모두들 팔모 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까지 많이 내리는데 그래도 오셔서 들으시는 게 따로 공부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실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릴 거고 따로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수업만 들어도 국제거래법에 한해서는 정말 고득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따로 복습은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필살기 이거 먼저 할까요? 오늘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나갈게요. 꼼꼼하게 짚어가면서요. 국제거래법 필살기, 필기로 살아남기라고 이름 붙여봤고요. 국제사법 1, 2로 나눠서 오늘 드렸고 다음 주에는 유엔 협약 쪽도 이렇게 1, 2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카톡으로도 PDF 파일 편하게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모두 다 PDF 파일로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태블릿 PC나 아니면 노트북, 그다음에 핸드폰 같은 데서도 자꾸 눈에 이렇게 익히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첫 번째 가볼게요. 국제사법이랑 유엔 협약을 표를 정리했어요. 총칙은 목적 있고 국제재판 관할이 있고요. 국제재판 관할 부분이 지금 많이 들어온 거죠. 그 준거법이 있고요. 표 보고 있습니다. 표. 그 다음에 사람에도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이 있고요. 법률행위, 물권, 지식재산권도 관할이 두 개가 들어왔어요. 38조, 39조. 그 40조는 원래 있었던 거고요. 침해지법. 채권에 대해서도 국제재판 관할이 따로 들어왔어요. 41조부터 44조. 그 다음에 준거법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친족 상속이 지금 국제재판 관할이 56에서 62조, 상속 국제재판 관할이 76조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친상이랑 부양이 2회 변시, 3회 변시, 6회 변시 때 나오고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재판 관할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1순위입니다, 진짜. 그죠? 6모, 8모도 이런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바로 내면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교수님이라도 이 부분은 어떤 쟁점으로든 낼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더 자세히 보고요. 어음수표도 국제재판 관할이 들어왔고요. 79조. 근데 어음수표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해상 쪽 국제재판 관할 역시 89조에서 93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준거법. 해상도 9회 변시 때 나오고 내년 변시에는 나올 확률이 조금 낮긴 해요. 왜냐면 11년 동안 한 번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낮긴 한데 그래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중요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따 보겠습니다. 1페이지 넘어갈게요. 국제사법. 국제사법의 적용 여부는 우리 1문에서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을 물어본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여기 밑에 실전 답안에도 나왔듯이 의, 국제사법 적용 여부에서 의 외우셔야 돼요. 바로. 외국적 요소 있는 법률관계, 준거법, 국제재판 관할과 준거법 결정 목적 가로치고 제1호 목적이다 이런 서술을 안 쓰셔도 돼요. 의 부분은. 그 조문 1조를 그대로 베껴 쓰실 필요도 없어요. 그대로 베껴 쓴다면은 그만큼 칸이 넓어지기 때문에 뒤에 판례나 사안을 쓸 칸이 적어지고 그러면 고득점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면 모든 학생들이 평균을 맞으시는 분들은 그냥 다 조문 뺏겨 쓰고 판례 안 쓰시고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쓰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균이나 평균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 부분은 조문을 그대로 뺏겨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법전이 있으면 법전 보고 키워드 중심으로 딱딱 뽑아 쓰고 대신 가로치고 조문을 명시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점수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의의를 한 줄로 치고 판례 있어요. 이거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외국적 요소 더 합리적인 경우 국제사법 적용된다. 얘도 판례가 한 3-4줄 되는데 짧게 줄인 거예요. 길게 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국제사법 적용 여부는 우리가 변시마다 한 2-3번은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3번 쓰시면 2점에서 3점이 알점수가 안 쓰시면은 남들보다 6점이 깎이는 거고요. 하나만 쓰시면 남들보다 4점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도 평균이 안 나오신 분들 그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평균까지 올라갑니다. 사안 볼게요. 원고 A와 피고 B는 각각 대한민국 서울과 일본 동경에 유일한 영업소를 두고 있어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이것도 외워주세요. 다시 위에 좀 올라가서 판례를 볼게요. 판례 자체는 좀 길어요. 당사자의 국적 주소. 여기서 당사자는 자연인도 말하지만 법인도 말합니다.
회사에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장소도 말해요. 당사자의 국적 주소, 물건 소재지, 행위지, 사실 발생지 등이 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곧바로 내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국제사법을 적용한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 규정 적용한다. 근데 세 줄 쓰실 칸이 없어요. 밑에 실전답안처럼 판례. 당사자의 국적 주소 등 외국적 요소, 더 합리적인 경우 국제사법 적용된다. 준거법 물어볼 때나 국제재판 관할 물어볼 때 모두 쓰셔야 돼요. 이거는 한 시험당 이거는 두세 번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외우셔야 되겠죠. 이것만 잘 쓰셔도 평균까지는 일단 나오세요. 그리고 2페이지 볼게요. 얼마나 많이 나왔냐면 아까 1회 변시 1문에 전 페이지에 나왔고 1회 변시 2문에도 나왔어요. 4만 읽을게요. 원고 각각 피고 을의 국적은 모두 대한민국이지만 일본은 동경 교회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불법 행위지에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불법 행위지 나왔죠. 11일 변시 동안 불법 행위지의 외국적 요소는 한 번 나왔어요. 나머지는 100% 다 당사자였어요. 내년 변시도 당사자의 확률이 높고 불법 행위지가 나올 수는 있지만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불법 행위지도 나올 수는 있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변시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돼서 나올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1회 변시 문제 3에서 또 나왔어요.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넘어갈게요. 2회 변시에도 문제 1, 문제 2, 문제 3 세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시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안 쓰시는 분들도 절대 안 돼요. 점수가 그냥 6점에서 7점 떨어지는 거예요, 남들보다. 읽어볼게요. 제2회 변시 문제 1에서 4 한번 볼게요. 국적이래요. 보통 그래서 영업소, 국적, 사무소 이런 것들 걔네들 주소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고 P와 피고 M의 국적은 각각 을국과 대한민국이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그죠? 그리고 2회 변시 문제 2 X의 사안 볼게요. X의 국적은 을국이고 X는 대한민국에 상고소를 두고 있으며 그 조문이 개편되기 전에는 상거소라는 곳 썼고요. 지금 개편된 조문에서는 일상거소라고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둘 다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냥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문 그 개정되기 전에는 상거소라는 표현을 썼고요. 조문에. 그리고 지금은 일상거소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이해변시의 문제 3에도 똑같이 나왔죠. 국적이 나왔네요. 그래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지금 계속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왔다는 걸 눈에 보여드리고 할 때마다 외우시면 돼요. 그죠? 할 때마다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변시 3회 변시 문제 1 의랑 판례 똑같이 외워서 쓰시고요. 이거 제 1조 찾아 쓰실 시간 없어요. 그죠? 바로 그냥 외워서 쓰셔야 돼요. 사안 원고 을의 국적은 A국이고 피고 갑의 국적은 A국과 B국이므로 이중국적자가 나왔네요. 이중국적자 가끔 나옵니다. 그럼 피고 갑의 국적은 B국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예요. 공통의 국적은 A국이지만 피고 갑은 이중국적자이기 때문에 B국도 국적이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이중국적자는 주로 부양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3회 변시 문제 2 여기도 똑같죠? 똑같은 거지만 한 번 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가 나와요. 앞에 거는 똑같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 출제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이스하게 출제는 안 하신 거긴 한데 그래도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2점이 더 올라갑니다. 변시 3의 문제 3 원고 을의 국적 A 국적이고 피고 X는 B국 소유하고 있으므로 얘도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 적용된다. 이거 5페이지 제일 위에 4회 변시 문제 2번 볼게요. 사안 원고 갑은 대한민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피고 을은 A국의 B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으므로 사무소가 좀 더 큰 개념이죠. 사무소는 보통 본점을 말하는 거고요. 영업소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에서는 영업소든 사무소든 그냥 다른 나라에 있으면은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다고 쓰시면 돼요. 문제에서는 크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A국의 B주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다고 하네요. 얘는 A국의 B주는 연방법이 따로 있고 주법이 따로 있는 경우죠. 우리 변시에 나왔어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연방법이 있고 B주, 주법이 따로 있는 경우는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쟁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 해드릴게요. 5의 변시, 원고 값과 피고 정은 각각 A국과 B국에만 영업소를 두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 그죠? 넘어갈게요. 5의 변시의 문제 2번. 사항 볼게요. 원고 을은 대한민국의 일상거소를 두고 있고 일상거소, 상거소 둘 다 상관없습니다. 피고 정은 A국에서 화랑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화랑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는 영업소 아니면 사무소라는 단어를 줘야 되는데 사안에서 문제 자체를 화랑을 경영하고 있으므로 줬기 때문에 쓴 거고 그래야지 당사자의 외국적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조금 이거는 좀 나이스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영업소나 사무소라는 단어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주더라도 그냥 쓰시면 돼요. 경영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거기에 뭐 영업소나 사무소가 있겠죠. 그죠?